토트넘이 뮌헨에게 3실점 패배를 해서일까요? 팬들의 코멘트들이 매우 비관적입니다. 우선 토트넘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들이 시청한다면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드리고 서로 생각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매정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손흥민을 응원하는 채널이고 최대한 손흥민 편에 서서 지고 있어도 할 수 있다, 더 나가보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딸이 상대에게 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와라고 하는 아빠는 아니거든요.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토트넘을 응원하는 건 맞지만 이미 토트넘 편이 된 이상 비판은 하되 최대한 헤쳐나갈 방향만을 제시하고 잘한 것을 더 잘했다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수염고래 스포츠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시작부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캐러거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채널에서 맨유의 레전드 스콜스가 출연하면서 토트넘 순위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고민을 하더니 4위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그대로 1위에서 3위 고정이 되어 있고 4위 싸움을 5개 팀이 할 거라서 4위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위 싸움이 어디일까요? 토트넘, 맨유, 아스톤빌라, 첼시, 뉴캐슬이겠죠? 토트넘 팬은 3위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제이미 캐러거가 거의 놀리는 분위기여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캐러거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첼시 난 전까지 토트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또 손흥민은 전방에서 절대 놓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이 불타고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우선 토트넘 전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느껴지죠. 그리고 손흥민에 대해서는 엄청난 극찬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손흥민은 확실히 월드 클래스라면서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이렇게 태도가 바뀐다고요? 이 정도면 지난 시즌 토트넘의 10라운드까지 8승 2무의 무패 성적을 운으로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 아무리 기억을 돌려봐도 어디가 운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대0으로 앞서 있다가 로메로 퇴장당하고 반더벤 2달 이상 부상으로 이탈하고 그런데도 이겼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맨시티전 원정에서 베스트 라인업도 아닌데 3대3 무승부를 거둔 것을 사실은 이겼어야 한단 말인가요? 아스날은 부상? 이탈이 거의 없었습니다. 리버풀도 반다이크는 36경기 출전으로 건재했습니다. 토트넘이 후반전에 부진했던 건 인정합니다. 후반기 18경기 7승 3무 8패 29골 26실점이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냈는데 어떻게 좋은 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맨유도 부진한 이유, 뉴캐슬도 부진한 이유, 첼시도 부진한 이유. 어떻게 부진한 결과로만 예측을 하나요? 토트넘은 리빌딩 팀이었습니다. 우도기가 큰 경험이 없이 더 빠르고 체력 소모가 크고 엔지 감독 체제에선 우도기 포지션은 더 혹독했습니다. 21살 선수가 안 지치겠습니까? 경험이 필요하죠. 커버해줄 자원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있는 선수마저 필요 없다고 임대 보내버리잖아요. 우도기가 전반기 왼쪽 풀백 베스트 11에 든 건 아시죠? 반더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3살 선수인데 경험이 쌓여야죠. 반더벤은 지난 시즌에 16경기를 출전 못했습니다. 반더벤이 유리몸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 관리 못한 엔지 감독의 책임도 크죠. 솔직히 토트넘이 이번 시즌도 베스트 11에만 계속 의존하면서 경기한다면 분명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엔 스쿼드가 얇은 건 맞잖아요. 교체할 선수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스트라이커 2명이 있고 윙어로 뛸 수 있는 자원도 5명에 미드필더도 짱짱합니다. 한 번에 8명씩 부상당하면 어차피 답 없어요. 그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토트넘은 올 시즌도 부상자가 속출할 거다라고 예언한다면 그건 할 말 없지만 레벨이 8이라는 둥, 10이라는 둥, 그거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궁금함이 있는 걸 해소해 주려는지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토트넘의 다가올 시즌 5가지 핵심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해줬는데요. 친절하게 토트넘 예측
7위까지 하더군요. 네. 매우 디테일하면서 좋은 정보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토트넘의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수비를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팀이 훨씬 더 수비적으로 튼튼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판단이라고 했고, 61실점이 13위 풀럼과 같은 성적이고 12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3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시즌도 7번째로 나쁜 기록으로 64.6실점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너무 많은 득점 기회를 허용한다고 질책했습니다. 64실점이면 토트넘 끝인 거 맞죠? 네. 거기다 고품질 득점 기회 허용은 리그에서 2번째로 높은 XG 값이 0.13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실수에 따라 더 많은 슛을 허용한 것도 24번이었고 페널티킥 허용이 8실점이었습니다. 뉴캐슬, 루턴타운, 맨유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슛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실점도 14실점으로 26%로 굉장히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비수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더 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격수들이 더 효과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역습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분석들인데, 그래서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지? 베리발! 두 번째 질문은 솔랑케가 케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거 좀 오바죠. 지난 시즌 토트넘은 케인이 없어서 10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혹평을 했지만, 토트넘은 중요한 선수들 부상만 아니었다면 4위까지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케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체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솔랑케는 엔지 감독 전술에 매우 적합하다면서 압박 1242회, 파이널 서드 압박이 703회, 전체 1위였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선수들은 몇 가지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을까? 먼저 토트넘은 지난 시즌 74골이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 2위였다고 합니다. 2016-2017 시즌 86골을 넣었었죠. 그리고 토트넘은 16명이 골들을 넣으면서 전체에서 5번째로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은 팀이었습니다. 존슨이 무조건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선수로 꼽혔고, 중앙 미드필더들의 골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메디슨 4골, 사르 3골, 벤탄쿠르 1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셀소도 2골인가 넣긴 했는데 왜 로셀소는 뺐을까요? 유로파리그가 다가올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초반에 10대 선수들의 활약에 희망이 있다면서 선수 양성하기 완벽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가 세트피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앞서 세트피스 14실점을 했다고 했죠. 토트넘은 코너킥 허용도 전체 5위였습니다. 코너킥으로 직접 실점한 게 6골. 그래서 세트피스로 인한 XG 값이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세트피스 허용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넨 상대해보니까 바로 드러났죠. 그런데 엔지 감독은 왜 세트피스 실점에 대해서 별 말도 없고 세트피스 코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에게 조언하길, 페널티 구역을 지배하는 능력과 공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때 크로스 처리하는 방법을 연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비카리오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골키퍼는 상대 선수가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압박이 심했을 때 그냥 쓰러져 버려도 주심은 경기 중단해야 합니다. 연기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비카리오가 스스로도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리버풀이 코너킥 때 황당한 전술로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토트넘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옵타의 분석에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페널티킥, 세트피스 실점이 22실점이라는 거. 이건 정말 대폭 줄여야죠. 그리고 개인 실수로 인한 슈팅만 24번. 와, 그러니까 토트넘이 치명적인 실수만 24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엔지 감독님, 이거 알고 계시고 바꾸고 있는 거죠? 반더벤은 인터뷰를 통해서 올 시즌 정말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승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지만 뉘앙스가 우승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10경기 무패로 1위를 달려도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만을 다하면서 결과로 보겠다고 했죠. 역시 우승이 목표인 선수입니다. 엔지 감독도 간접적으로 우승이 목표였습니다.
비웃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양심상 저는 유로파 리그 우승, 토트넘 파이팅! 옵타의 분석 잘 새겨서 보완하자. 자, NG 2년차 매직 파이팅! 손흥민 10주년 기념 우승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